딸아이는 노래가 끝나기 무섭게 바닥으로 뛰어내려 제 아빠 등 뒤로 숨었다. 어른들이 박수를 쳤다. 그런 조망만한 입으로 그걸 다 어찌 왜누? 할미는 한 줄도 못 따라 부르겠구나. 노인이 스웨터 주머니를 뒤적거려 10,000원 한 장을 딸아이에게 안겼다. 용돈을 제 크로스백에 챙겨 넣은 딸아이가 세호의 손을 흔들었다. 네잎클로버 찾으러 가. 아빠, 커피 조금 남았는데? 세호는 커피를 한 모금 넘기고 테이블에 잔을 내렸다. 외할머니 뵈러 왔으면서 너희들끼리 놀면 어떡해. 네잎클로버는 집에 가서도 찾을 수 있잖아. 그래도 딸아이는 몸을 꼬았다. 지현이 혀를 찼다. 쟤는 뭐에 꽂히면 사족을 못 써요. 소원이 있단 말이야. 딸아이가 새침하게 말했다. 뭔데? 말하면 행운이 사라지잖아. 어른들이 웃었다. 세호가 물었다. 그러니까 비밀이구나. 딸아이는 입술을 사리물고 다시 고개를 끄덕였다. 세호는 몸을 기울여 아이에게 귀를 바짝 댔다. 아빠한테만 말해봐. 딸아이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노인이 지현에게 물었다. 우리 강아지가 찾겠다는 게 뭐냐? 토끼풀 이파리 4개 달린 거 찾겠다고 제가 저러우. 아, 노인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어디 할미랑 가서 찾아볼까? 노인이 담요를 벗어놓고 일어섰다. 아니에요, 장모님. 제가 갈게요. 세호는 만류하며 일어섰다. 노인이 손사래를 쳤다. 우리 강아지들하고 놀고 싶어서 그래. 이런 날이 또 언제 있을라. 노인은 아이들을 내몰듯 손짓을 해서 앞세웠다. 토끼풀은 그늘에서는 안 나니라 풀밭으로 가야지. 어서 가자. 아이들은 양쪽에서 노인의 손을 잡고 마당으로 내려섰다. 지현이 아이들에게 일렀다. 할머니 힘드시니까 너무 오래 있지 마. 하나씩만 찾고 와. 노인과 아이들이 숲을 가로질러 가는 모습을 부부는 지켜보았다. 세호는 작은아마 충만한 행복이 지금 막 곁을 스쳐가는 걸 느꼈다. 지연은 흐뭇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런 눈빛 너머로 위태롭고 간절한 기색도 읽어냈다. 세호는 아내가 안쓰러웠다. 부부만 남은 테이블에 정막이 흘렀다. 세호가 말했다. 가보지 않아도 될까? 숲에 시선을 그대로 두고 지현은 나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가 함께 가셨잖아. 그러니까 말이야. 괜찮겠지? 지현이 세호를 건너다 보았다. 왜? 무슨 일 있어? 아니야. 애들이 이상한 소리를 해서. 세호는 작심한 듯 당겨 앉았다. 장모님이 조금 이상하지 않아? 뭐가 이상해? 애들 말로는 옷에 실수를 하신 것 같다던데. 지현은 실소를 터뜨리며 세호가 실없는 소리를 한다는 투로 말했다. 아는 척 하지 마. 노인네들은 종종 그래. 애들이 참 요망하네. 꼭 그것만이 아니야. 세호는 대답거리를 생각했고 지현은 표정 없이 기다렸다. 모르겠어. 암튼 느낌이 좀 그랬어. 설마 그렇지 않겠지? 세호는 머리를 흔들었다. 이도 참 요실금이야. 오래전부터 앓고 있는. 잠시 두 사람은 말이 끊겼다. 당신 아버님 보내고 힘들어? 지현이 조금 나긋해진 얼굴로 말했다.
고모가 그러더라. 생전에 대면 했어도 당신 마음이 천천히 오래 갈 거라고. 그런 소리를 세호는 장례를 치르며 여러 사람에게 들었다. 그는 아내에게 가만히 말했다. 그렇지 않아. 그런 거 없어. 그렇지만 당신이 치매가 무슨 복인 것처럼 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남 얘기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여보! 지현이 발끈했다. 그녀는 금방 울 것 같았다. 그런 뜻이 아닌 것 알잖아. 어떻게 그렇게 말해? 나도 알아. 위로하느라 하는 소리란 거 알아. 그래도 당신한테서 그런 말 듣는 건 싫어. 봐. 당신은 솔직히 충격이 큰 거야. 예민해졌고 부쩍 술도 늘고. 이참에 회사 옮기면 안 돼? 난데없이 무슨 회사 이야기야? 세호는 피식 웃었다. 예민하게 굴었으면 미안해. 부서 옮기고 경기도 안 좋고 해서 스트레스 받아서 그래. 곧 괜찮아질 거야. 지현이 길게 한숨을 쉬었다. 시선을 돌리고 앉은 그녀는 거짓말처럼 눈물이 글썽했다. 우리도 이런 카페 하나 차려볼까? 지현이 중얼거렸다. 햇볕이 그들의 등 뒤로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해먹과 노란 햇살과 연두빛 나구성 그늘과 그리고 온전히 그들에게 편입되지 않을 것 같은 시간들이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었다. 세호는 졸음에 겨운 사람처럼 중얼거렸다. 한 10년 뒤에 이런 데다가 그러고는 커피잔을 들고 일어나며 지연에게 물었다. 당신 커피 좀 더 마실래? 줘, 내가 갖다 줄게. 지연이 손을 내밀었다. 아니야, 화장실에도 다녀오려고. 그는 머그잔을 들고 카페로 들어가 주인 여자에게 리필을 부탁했다. 반만 주세요. 머자나 커피가 나왔다. 커피는 잔 가득 채워져 있었다. 그는 고맙다고 인사하고 화장실로 갔다. 세면대에 커피를 반 남짓 붓고 주머니에서 위스키를 꺼내 잔에 부었다. 위스키 향이 진했다. 커피는 마시기 적당하게 식었다. 세면대 앞에서 연거푸 2모금을 마셨다. 세호는 주인 여자에게 팥빙수와 커피 값을 계산했다. 창밖으로 보니 지연은 흔들리는 해먹에 누워 있었다. 세호는 발코니로 돌아와 지현을 바라보며 남은 술을 천천히 마셨다. 해먹이 가만히 멈추고 지현은 가슴에 두 팔을 올리고 반드시 누워 있었다. 잠든 모양이었다. 담요를 가져다가 아내를 덮어주었다. 세호는 테이블로 돌아와 장의자에 들어누웠다. 팔을 들어 시계를 보았다. 오후 3시가 지나고 있었다. 세호는 딸아이의 울음소리에 잠에서 깼다. 장모와 아이들이 돌아와 있었다. 손목에 꽃시계를 묶은 딸아이가 훌쩍이고 있었고 장모는 난초한 얼굴로 딸아이를 달랬다. 얼굴이 발갛게 익은 아들아이도 골이 난 것처럼 입이 튀어나와 있었다. 지현이 화들짝 놀라서 해먹에서 내려서며 물었다. 너희들 또 싸웠어? 아들이 펄쩍 뛰었다. 안 싸웠어. 어디 다쳤어? 노인이 손을 내저었다. 아무리 찾아도 이파리 넉장 달린 게 없어야. 나라도 찾았으면 좀 좋으련만. 원 눈이 까물까물해서 뭐가 보여야지. 이 조망만한 손으로 그것 찾겠다고 볕에 쪼그려 앉아설랑. 어휴, 딱히 혼났다. 노인은 손녀의 낯을 썩썩 훔쳐주며 안타까움에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만 울어. 할미가 이제 알았으니까 많이 찾아놨다가 다음에 내려올 때 줄게. 그만 울어라.
아이고 참. 세호는 딸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당겼다. 에이 창피하게 그건 못 찾았다고 울어? 딸아이가 잦아든 울음을 다시 터뜨리며 말했다. 내가 꼭 빌고 싶은 소원이 있었단 말이야. 그 말을 듣고 세호는 딸아이를 꼭 껴안았다. 아빠한테 말해봐. 아빠가 뭐든 들어줄게. 딸아이는 도리지를 했다. 그건 아빠가 들어줄 수 없는 소원이야. 하느님밖에 못해. 더 묻는다고 될 일은 아닌 것 같았다. 아마도 제 할아버지를 위한 기도이거나 외할머니를 위한 소원이었는지 모른다. 세호는 딸아이를 안아서 해먹에 앉혔다. 그래 놓고 돌아섰더니 노인이 눈물이 글썽해서 서 있었다. 아이고 참, 할미가 온 밭을 토끼 풀밭으로 만들어서라도 우리 강아지 소원 들어줄란다. 세호는 노인의 손을 이끌어서 발코니에 앉혔다.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아서 궁리를 하다가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얘들아, 우리 보물찾기 할래? 아이들이 호기심을 드러냈다. 세호는 지갑에서 10,000원권 지폐를 꺼냈다. 자, 이걸 아빠가 숨길 테니 찾는 사람이 갖는 거야. 어때? 좋아요. 아들이 손을 들어 세호와 하이파이브를 했다. 딸아이도 울음기가 싹 가셔 있었다. 세호는 해먹에서 딸아이를 안아내렸다. 아이들을 나구송 뒤에 세웠다. 숨바꼭질 해봤지. 규칙은 똑같아. 너희들은 순례처럼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10번 헤아려. 그동안 아빠가 보물을 숨겨놓고 올게. 세호는 돌아서서 쥐연에게 말했다. 당신은 심판이야. 눈 뜨고 훔쳐보는 애 있으면 아웃시켜. 세호는 아이들을 등지고 나구송 숲으로 들어갔다. 10걸음쯤 걸어서 나구송 뒤로 몸을 숨겼다. 지폐를 돌돌 말아 나무줄기 옹이진대에다가 끼웠다. 그리고 조금 물러서 보물 숨긴 데를 바라보았다. 세호는 다시 지폐를 조금 더 빼놓았다. 아이들이 찾기에 어렵지도 쉽지도 않을 만큼 숨겨진 것 같았다. 그는 아이들 곁으로 돌아갔다. 자, 출발! 두 아이가 뛰어갔다. 세호는 아이들을 따라가서 나구송 둥지들을 일일이 손으로 짚으며 놀이터의 경계를 알려주었다. 이 안에 있어. 아이들이 주로 땅바닥을 보고 다니길래 세호는 소리쳤다. 힌트! 땅바닥에는 없습니다. 그제서야 아이들이 나무를 옮겨 다니며 살펴보았다. 세호는 아이들을 남겨두고 발코니로 돌아왔다. 모녀가 무슨 얘기 끝에 웃고 있었다. 노인이 사위 들으라고 말했다. 어머니 어렸을 때 얘기네. 얘가 소풍날만 되면 울고 돌아왔어. 엄마는 내가 언제 그랬다고 자꾸 그래. 자네도 알다시피 욕심이 좀 많은 아인가. 그런 애가 다른 애들 다 찾는 보물을 한 번도 아니고 번번이 못 찾으니까 아주 분해서 노상 울고 오는 거야. 노인이 오늘 지은 표정 중에서 가장 밝게 웃으며 딸과 사위를 바라보았다. 어이구 참 나는 기억도 없는데 자꾸 우기실까? 한 번이나 울었는지는 몰라. 그리고 왜 한 번도 보물을 못 찾아? 4학년 땐가 상품으로 공책도 받아왔구만. 그랬지. 애가 하도 울고 다녀서 한 번은 왜 그 우리 뒷집 양간의 아들 있잖니. 그 콧구멍이 번한 둘째 아들 말이다. 코에 비들겠다고 다들 한마디씩 하더네. 아, 양코? 걔가 보물찾기 선수 아니었냐. 표를 몇 장씩 찾아서 동무들한테 장사도 하던 애였지. 그 집 옆편네한테 들어보니까
그게 다 비결이 있더구나. 소풍 가면 손님들만 쳐다보고 있다가 보물 숨긴 데를 훔쳐본 모양이더라. 한 번은 내가 걔한테 1,000원이나 쥐어주고 부탁을 했지 않겠냐? 내가 가는 길에다가 살짝 한 장만 흘려놓으라고 말이야. 세상에 그런 일이 있었어? 지현은 기가 막혀서 웃음도 나오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노인은 어떤 동요도 없이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래서 지금도 나는 그 양간의 둘째 아들을 좋아한다. 입이 아주 무거운 애니까. 뭐 내가 징그럽게 영악하대. 암튼 엄마는 기억력도 좋스. 그런 걸 다 기억하게? 비밀이었으니까. 참 대단한 비밀도 간직하고 사셨네. 핀잔을 드는 딸을 노인은 어린애 보듯 애틋하게 바라보았다. 아이들이 뛰어왔다. 아들 녀석이 지폐를 손에 치켜들고 찾았다고 소리쳤다. 딸아이가 뒤따라와 상심한 목소리로 말했다. 또 해! 이번에는 아이들 엄마가 나섰다. 세호는 지갑에서 지폐 하나를 꺼내 지연에게 내밀었다. 한 장 더 내놔. 지금껏 당신은 엄마한테 뭘 들었어? 당신 딸이 울고 오는 꼴을 또 봐야겠어? 엄마, 내 얘기해? 딸아이가 제 이야기인 줄 알고 물었다. 아니야, 너도 눈 크게 뜨고 잘 찾아봐. 지연은 지폐 2장을 들고 숲으로 들어갔다. 세호는 아이들을 끌어다가 제 무릎에다가 얼굴을 묻게 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세웠다. 머자나 지연이 돌아왔다. 아들 녀석이 뛰어가다 말고 돌아와서 제 엄마에게 물었다. 힌트는요? 지연이가 소리쳤다. 낙엽이 참 폭신폭신하더라. 아이들이 다시 뛰어갔다. 이번에는 어른들이 애들 보물 찾는 모습을 흐뭇하게 구경했다. 거의 동시에 아이들이 발밑에서 돈을 주워들었다. 딸아이가 제 오빠보다 날래게 뛰어왔다. 눈이 동그래져서 지폐를 흔들었다. 아들 녀석은 터벅터벅 걸어와서는 시시하다고 말했다. 이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됐네. 세호는 자리를 털고 일어났다. 한 번만 더 하고 가. 보물찾기 재미있단 말이야. 딸아이가 발을 구르며 떼를 썼다. 지현이 세호에게 고개를 까닥였다. 그럼 이번에는 할머니한테 숨기라고 할까? 노인은 손사래를 쳤다. 할머니! 2 아이가 노인의 팔을 붙들고 졸랐다. 노인이 스웨터 주머니를 뒤적이더니 손을 내저었다. 세호는 얼른 지갑을 꺼냈다. 지폐는 그게 전부였던 모양이었다. 지갑에서는 연금 복권 5장과 몇 장의 명함, 그리고 출장길에 남긴 $100짜리 지폐가 한 장 나왔다. 그는 점퍼 주머니를 뒤졌다. 무슨 빳빳한 영수증이 나왔는데 공원 마크가 찍힌 주차권이었다. 그는 왜 이게 여기 있담? 하는 표정으로 아내를 바라보았다. 지현이 흘겨보았다. 세호는 얼른 $100 지폐를 뽑아서 장모에게 건넸다. 할 수 없이 이걸로 해야겠어요. 노인은 마지못해 받아들고는 발코니를 내려가서 숲으로 힘겹게 걸어갔다. 세호는 딸을, 지현은 아들을 가슴에 품어 눈을 가렸다. 이번에는 2 부부가 큰 소리로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를 셌다. 아들 녀석이 머리를 꿈지럭거려서 지현은 아이 등을 후려쳤다. 반칙할 거야? 한참 만에 노인이 돌아왔다. 내가 참 별짓을 다 한다. 부부는 아이들을 풀어줬다. 아이들이 보물을 찾는 동안 어른들은 짐을 정리했다. 해가 기울어서 발코니는 그늘이 되었다. 지연은 담요를 노인의 어깨에 덮어주었다.
아들 녀석이 돌아왔다. 못 찾겠어요. 힌트를 주세요, 할머니. 딸아이는 아직 숲에 남아있는 이 나무 저 나무를 옮겨다니며 보물을 찾고 있었다. 나무를 봐. 아주 꼭꼭 숨겨놨단다. 지연이한테도 알려줘. 엄마, 뭘 나한테 알려줘? 아이쿠, 내 정신머리 좀 보게. 그러면서 노인은 손녀딸 이름이 얼른 생각나지 않는 듯 인상을 썼다. 아들이 숲으로 달려갔다. 부부는 노인을 부축해 마당으로 내려서서 아이들을 기다렸다. 아이들이 돌아오면 바로 떠날 생각이었다. 숲에서 아이들이 소리쳤다. 못 찾겠어요. 세 사람은 숲으로 들어갔다. 아이들은 지쳐서 서 있었다. 지현이 생글거리며 말했다. 그럼 이번 판은 포기한 거다. 싫어요. 힌트를 더 주세요. 아이들이 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이미 노인은 나무 한 그루 앞에 허리를 접고 서 있었다. 부부와 아이들이 다가갔다. 네 사람은 빙 둘러서서 나무에게 말을 걸듯이 들여다보았다. 노인이 고개를 갸우뚱하고는 그 옆나무로 자리를 옮겼다. 다시 가족들은 노인을 따라갔다. 노인이 한숨을 내쉬며 뒤로 물러났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숲을 둘러보았다. 얼굴이 점점 사색이 되어갔다. 가족들은 각자 흩어져서 아무 말도 없이 숲을 더듬었다. 엄마, 나에게 숨긴 거 확실해? 장모님 여기까지 오시진 않았죠? 노인은 모르겠는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잠시 후 그들은 다시 노인 곁으로 모였다. 세호가 말했다. 장모님 괜찮아요. 이제 가야겠는걸? 그는 손목시계를 보고 아이들을 돌아보았다. 서울까지 돌아가려면 늦겠다. 그러자 지현이 신경질적으로 소리쳤다. 어디를 가? 찾고 가. 엄마 꼭 찾아. 잘 기억해봐. 세호는 지현에게 눈을 부릅떴다. 그는 눈짓으로 노인을 가리켰고 노인은 아무도 없는 숲에 버려진 아이처럼 혼이 빠져 있었다. 지현이 손에 얼굴을 묻고 땅바닥에 주저앉았다. 엄마 정말 왜 이래? 세호는 아내를 일으켜 세웠다. 그는 한 손으로 아이들을 몰고 다른 한 손으로 노인의 소매를 끌면서 말했다. 자, 이제 가자. 노인이 울상이 되어 자꾸 뒤를 돌아보았다. 괜찮아요, 장모님. 아무 문제 없어요.